요즘 이제 결혼하는 젊은 신혼부부들을 보면 이제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일단 이제 사는 그런 경우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사망한 사실혼 배우자로 내가 재산 분할을 받는 건 안 된다. 이미 늦은 거예요. 경종을 울려라. 네, 경종을 울려라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양육권에 대한 얘기까지 해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또 어떤 주제로 얘기를 해볼까요? 네, 요즘 이제 결혼하는 젊은 신혼부부들을 보면 바로 이제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일단 이제 사는 그런 경우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이런 이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이제 사실혼 관계 분들이 이제 이혼하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좋은 주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현실에 많이 있으니까요. 이렇게 결혼식을 했어도 혼인신고를 안 하면 법적으로는 정상적인 혼인관계가 아니라 사실혼이죠. 그리고 또 이렇게 젊은 신혼부부들 말고도요. 결혼식을 그냥 아예 안 하고 같이 그냥 함께 사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경우도 사실 사실혼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이제 사실혼 관계를 보면은 이 관계를 그냥 파기하는 거, 그러니까 사실혼 관계를 끊는 거, 요것만 놓고 보면은 사실 이혼하고 좀 다른 게 법적인 절차가 사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혼은 혼인 관계를 끊으려면 이혼 소송을 하든지 협의 이혼을 하든지 어쨌든 절차를 거쳐야 돼요. 그런데 이 사실혼은 만약에 그냥 서로 간에 다 합의해서 그냥 원만하게 헤어지면 따로 법적 절차는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 점에서 차이점이 있다면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사실혼의 경우에도 어떤 뭐 유책 배우자가 있다, 뭐 외도를 했다. 그래서 그 유책 배우자가 있다면 이제 위자료로도 청구를 할 수가 있고 재산 분할도 가능한데요. 이제 자녀 양육권 문제는 어떤가요? 네, 뭐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혼의 경우도 법적으로 혼인한 부부와 거의 동일한 권리가 어느 정도 인정이 되는데 자녀가 있는 경우는 뭐 당연히 양육자 지정하는 거, 또 양육비 청구하는 거 이런 거 다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이제 보통 현실의 상황을 봤을 때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분들 사이에 자녀가 있는 경우는 좀 드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사실혼을 하다가도 자녀가 생기면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그렇죠. 현실에는 많이 없는 것 같고 또 자녀가 출생을 했는데 결혼을 하지 않고 만약에 사실혼이다 이러면 아빠 쪽을 인지를 하지 않으면 애초에 양육권이나 양육비 논의가 안 생겨요. 왜냐하면 법적으로는 아빠가 아니니까. 그렇죠. 그래서 실무적으로 아주 많은 사례는 아닌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럼 이렇게 사실혼 관계에서 이혼하는 거, 그러니까 뭐 법적으로만 표현하면 이제 사실혼 파기를 네. 할 때 문제되는 경우는 이제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두 가지 경우를 좀 나눠서 봐야겠죠. 이제 아까 원래 말씀 주신 거 결혼식을 했어요. 그래서 젊은 신혼부부예요. 근데 아직 혼인 신고만 안 했어. 요 경우에 금방 다시 이제 우리 이제 이혼하자 이런 경우가 하나 있을 거고 나머지 하나는 이런 신혼부부 말고요. 결혼식을 그냥 안 했어요. 그냥 같이 사는 거야. 그냥 이렇게 서로 동거동락하면서 오래 지내다 보니까 사실혼이 됐는데 그러다가 헤어지는 경우가 있겠죠, 그죠? 이 두 가지 경우가 있을 텐데 이제 앞에 젊은 신혼부부 사안 최근에 많이 있는 요 사안에서는 사실혼의 성립 여부 자체는 사실 문제가 크게 안 돼요. 왜냐하면 대부분 결혼식을 올렸거든요. 그래서 거의 문제가 안 되고 주로 재산 분할이 좀 문제가 많이 되죠. 법적으로는. 그리고 이제 뒤쪽에 이제 오래 살다가 자연스럽게 사실혼 관계가 성립된 경우 이 경우는 아무래도 결혼도 안 했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혼이 정말 성립된 게 맞냐 그 요건이 충족됐냐 이게 법적으로는 더 많이 다퉈지고 재산 분할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산지가 좀 오래된 경우가 많아가지고 그냥 일반 혼인 관계에서 이혼과 비슷하게 간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좀 주의할 게 있는 게 아까 방금 말씀드린 요 이제 오래 살다가 사실혼된 요 경우에는
그런 경우들이 좀 많이 보여요. 뭐냐면 일방 당사자가 재혼인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 재혼이라는 게 법적으로 정말 깔끔하게 이혼을 해서 서류까지 다 정리된 경우도 있는가 하면 그게 아닌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서류 정리를 못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돼버리면 그들 간의 사실혼은 법적으로는 중혼적 사실혼이라 그래가지고 사실혼 자체를 인정을 안 해줘요. 왜냐하면 한 당사자가 이미 배우자가 있어요. 이혼을 안 했습니다. 이혼을 안 했으니까. 그 상태에서 누구하고 산다고 해서 사실혼을 인정해 주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좀 중요하게 고려해야 될 대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네네네. 혼인신고만 안 한 젊은 신혼부부부터 이제 얘기를 네. 해보면 일단 이 경우는 결혼식도 올리고 했으니까 이제 혼인의 의사로 함께 산다 이런 거는 확실하고 그래서 이제 사실혼 성립 자체를 증명하기도 쉽고 그리고 뭐 다툼도 없다 뭐 이런 경우가 많지만 반면에 이제 사실혼으로 지낸 기간이 좀 짧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짧다 보니까 이제 재산 분할 시에 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지지난 시간에 네. 재산 분할 얘기를 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산 분할은 결국 혼인 후에 공동 생활을 하면서 형성된 재산을 분할하는 게 핵심인 거예요. 예. 그게 원칙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제 혼인 이전에 가지고 있던 각자의 재산은 어차피 특유 재산이라 원래 원칙적으로는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니까 지금 이 사안처럼 말씀 주신 것처럼 그냥 실제 결혼은 했는데 혼인 신고만 안 하고 살다가 좀 살다가 안 맞아서 이혼을 해요. 이런 경우에는 보통 이렇게 이 사실혼 관계가 파기되는 시점이 결혼식 올리고 파기될 때까지 5년이 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혼인 중에 애초에 형성된 재산 자체도 별로 없는 거예요. 네네네. 그럼 이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혼인 기간 자체가 짧다 보니까 네. 이제 사실혼 기간에 형성한 재산 그리고 사실혼 전부터 갖고 있던 재산 뭐 이런 게 뭐 완전히 그냥 분리가 된다고 봐도 무방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실무적으로 보면 이렇게 혼인 신고만 안 한 신혼부부 이런 부부들이 조기에 이렇게 이혼을 한다라고 하면 결혼 전에 원래 가지고 있었던 재산 있잖아요. 그런 거는 사실은 재산 분할이라기보다 거의 법적으로 보면 원상 회복에 가깝게 그렇죠. 서로 다시 가져가세요. 예, 이렇게 되는 경우가 더 많고요. 다만 이제 혼인 기간 중에 형성된 재산이 그럼 뭐냐, 어디까지를 거기까지 볼 거냐, 이게 결국에는 지금 그 재산의 기여도 누가 더 많이 기여했냐 이걸 다투게 되기 때문에 이게 결국엔 쟁점이 됩니다. 그러니까 혼인 중에 형성된 재산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고 누가 더 기여를 했고 그 부분을 가지고 다투는 게 더 많다는 거죠. 네네네. 근데 그럼 이제 실무적으로 이제 재산 분할할 때 재산 분할할 재산 자체가 별로 이렇게 없다. 이러면 사실 그걸 다툴 큰 실익은 없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네. 굉장히 좋은 지적이고요. 실무적으로 봤을 때도 이렇게 혼인 신고 안 한 젊은 신혼부부들은 사실혼 이렇게 끝낼 때 그냥 우리 끝내자라고 해서 소송까지 안 가는 경우가 오히려 더 다수라고 봐야 되고 이런 경우에 보통 이렇게 합의서 정도를 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뭐 저도 그렇고 우리 법인에 이혼 소송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런 합의서 자문 같은 것도 많이 해봤어요. 예. 그리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가는 경우 그럼 어떤 경우일까 생각해 보면 뭐 당연히 재산이 되게 분할할 게 많다 그럼 소송해야 되고 그거 말고 한쪽 배우자가 외도해서 헤어지는 경우는 꼭 소송 가는 것 같아요. 위자료. 참을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위자료 때문에 소송까지 같이 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이때 이제 사실혼 배우자 일방이 이제 뭐 방금 말씀 주신 걸 외도를 해서 네네. 이제 이 사실혼이 파기가 되더라도 그 위자료를 달라고 이제 청구는 할 수 있더라도 그것과 별개로 그렇죠. 이제 재산 분할에 있어서는 외도 자체가 어떤 영향을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약간 어떻게 보면 우리 일반인의 법 감정에 약간 반할 수는 있는데 이건 일반 결혼도 마찬가지거든요. 일반 결혼에서 이혼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재산 분할의 영역에 있어서는 누가 유책 배우자냐, 바람을 폈냐 안 폈냐 이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네네네. 이제 오래 함께 살면서 자연스럽게 사실혼 관계가 성립된 분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네네. 이 경우에는 보통 이제 그냥 결혼식 자체를 아예 안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에 이제 사실혼이다, 우리 사실혼이 성립됐다 이런 걸 이제 증명하고 이제 주장하기 위해서 어떤 필요한 어떤 중요 포인트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 뭐 동거는 필수일 것 같고요. 뭐 당연히 사실혼 인정할 때 중요한 징표로 동거가 있죠. 근데 다만 이제 사실혼의 인정 요건을 봤을 때는
동거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또 인정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혼의 인정 요건을 이렇게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는 혼인 내지 혼인 관계에 준하는 의사가 있냐라는 거죠. 쌍방에게. 그런 것들이 있는지를 증거를 찾아보는 거고, 그리고 둘째는 실제로 혼인 관계에 실체가 있냐는 거예요. 예를 들어 경제 생활을 공동으로 했냐,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동거를 하느냐, 이런 것들을 보게 돼서 이렇게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네네. 결혼식을 했으면 좀 쉽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이제 어떤 그 혼인 의사가 있었다 이런 거를 좀 판단하는 기준은 아무래도 이제 서로를 뭐 내가 뭐 여보 이렇게 호칭을 불렀다던가 아니면 뭐 상대방의 가족들이랑 어떤 관계를 맺고 있었다던가 그렇죠. 혹은 그 제3자한테 이제 아예 다른 사람들한테 우리 관계가 어떻다라고 알렸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주된 판단 기준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이제 혼인에 관한 어떤 당사자의 의사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심리를 하는 거고, 혼인 생활의 실체 이런 거는 아까 나온 동거, 또 그리고 서로 간의 생활비 혹은 주거비 이런 것들을 서로 어떻게 부담하는지, 같이 공동으로 부담하는지 이런 거 많이 보고, 또 그리고 이제 가족과 관련해서는 실제 주요 행사 참여하는 거 있잖아요. 명절 뭐 이런 거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예, 그런 거 실제로 어떻게 참여했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 이런 것들이 핵심적인 징표들이에요. 그런 걸 가지고 판단한다고 보면 됩니다. 네. 그 관련해서 이제 법원 사례들 같은 걸 보면 예를 들어 이제 배우자가 이제 함께 살고 있던 이제 아파트 대출금을 함께 이제 갚았다던가 네. 아니면 그 자금을 같이 마련을 했다던가 네. 혹은 뭐 친구나 이제 지인들 앞에서 이제 서로를 우리 와이프다 우리 남편이다 뭐 이렇게 소개를 했다던가 뭐 그런 진술서를 제출한 경우 진술서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상대방 부모님이나 형제자매한테 좀 이렇게 친밀한 선물 같은 거를 했다던가 이런 것들을 사실혼 근거로 인정해주기도 한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사실혼이 인정이 되면 일단 뭐 사실혼 기간이 뭐 10년 이상 뭐 이렇게 장기간인 경우에 재산 분할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그 결혼에서의 이혼과 비슷하게 될 것 같은데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을까요? 예, 뭐 말씀 주신 것처럼 기간이 장기간이 되면 기본적으로 재산 분할에 있어서 비율, 기여도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일반 이혼과 비슷하게 간다고 보시면 되고, 다만 차이가 나는 부분은 그거죠. 이제 사실혼이다 보니까 만약에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을 해요. 같이 살다가. 그러면 상속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은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한 다음에 이거 나 재산 분할을 받아야 되겠어요. 라고 하는 사람이 간혹 있어요. 근데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대법원까지 가서 다 판단이 끝났는데 이거는 안 됩니다. 사망한 사실혼 배우자의 내가 재산 분할을 받는 건 안 된다. 이미 늦은 거예요. 살아 생전에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건 안 된다라는 거고, 또 그리고 중요한 것이 아까 언급을 했던 거, 그러니까 중혼적 사실혼은 우리 법에서 절대 인정을 안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사실혼 배우자가 앞에 서류적으로 혼인신고가 혹시라도 돼 있는지는 사실은 체크는 해봐야 돼요. 왜냐면 이거를 내가 체크를 안 했다가 나중에 발견이 되면은 나는 사실혼으로서 어떠한 법적인 보호나 권리나 이런 게 인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중요하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이혼, 그러니까 즉 사실혼의 해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제 살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시간도 정리해 보겠습니다. 노 변호사님, 경종을 울려주세요. 경종아 울려라! 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이혼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핵심 내용을 나누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결혼식을 하고 혼인신고만 하지 않고 사는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재산 분할의 문제가 복잡하지 않다면 간단히 합의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사실혼 관계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재산 분할의 경우 사실혼 기간이 길지 않은 경우에는 각자 사실혼 전에 가지고 있던 재산은 분할의 대상이 아니라 그저 각자에게 다시 귀속될 가능성이 높고, 다만 사실혼 기간 중에 형성된 재산이라면 이는 당연히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고 일반 이혼처럼 소송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둘째, 결혼식 없이 오랜 기간 동거하며 지내면서 사실혼 관계가 성립된 분들의 경우에는 사실혼의 증명 자체도 중요합니다. 사실혼은 혼인관계의 의사와 혼인관계의 실체에 관한 여러 증표들을 가지고 판단하게 되고 주로 상대방의 가족, 제3자들과의 관계에서
내 상대방을 어떻게 대했는지, 또 동거나 경제 생활의 공동과 같이 실제 결혼한 사람들처럼 살았는지가 중요합니다. 다만 사실혼은 사망한 배우자에 대한 상속이나 재산 분할을 받을 수는 없고, 혼인신고 관계가 해소되지 않은 상대방과의 중혼적 사실혼은 아무런 권리 보호가 안 된다는 점은 꼭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까지 총 3차례에 걸쳐서 어떤 시리즈로 이제 이혼을 주제로 다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노 변호사님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